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칸트의 자기의식, 젤부스트 베이브스차인, 셀프 컴퍼스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데카르트는 사고 실체하고 연장 실체를 구별합니다. 레스 고기 딴스는 사고 실체고 레스 엑스텐사는 연장 실체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떻든 간에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임마누엘 칸트가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것은 사고 주체를 갖다가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칸트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종합하는 활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사고 실체를 갖다 이끌어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사고한다. 내가 무엇을 사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자기의식이 표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표상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식을 실체화하지 말고 자기의식을 종합하는 활동으로 파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식은 하나의 사고 실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무엇을 사고한다라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표상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시키는 그런 활동성으로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하는 활동성을 실체하고 혼동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근본적으로 입장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바로 이런 입장에서 사고하는 실체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한다라는 것은 내가 표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그 표상들을 종합하고 통일하는 활동성이다. 그래서 사고 실체를 갖다가 종합하는 활동성으로 파악하라는 것이 칸트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독일어로 Ich denke, muss alle meine Vorstellungen begleiten können. 영어로는 이제 I think must accompany all my representation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영어 발음이나 독어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비의 원칙을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사고한다는 것이 모든 나의 표상들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분석적 통일과 자기의식의 종합적 통일을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하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것 항상 이것이 이제 자기의식에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자기의식은 표상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의식은 표상들과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표상들을 갖다 종합하고 통일하는 활동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관계 맺고 종합을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자기의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칸트는 이걸 갖다가 자기의식의 종합적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의식의 종합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내가 사고한다라는 것, 즉 자기의식의 분석적 통일을 갖다가 이제 함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종합은 분석을 전제로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자기의식의 분석적 통일은 내가 사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사고하냐라고 하는 대상 연관, 지향 연관이 없기 때문에 칸트는 내가 사고한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무엇을 사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이시덴케 에트바스, 즉 I think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시덴케 내가 사고한다라는 것은 항상 에트바스 무엇을 내가 사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사고하는 이것을 자기의식의 종합적
이제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사고한다는 것은 자기의식의 분석적 통일이다. 그래서 종합은 분석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칸트의 기본 특징은 자기의식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표상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두 번째, 그 표상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함으로써 하나의 인식을 형성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칸트에 있어서 자기의식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현대 독일의 철학자 칼 오토 아페라고 유르겐 하버마스는 칸트의 자기의식이 유아론의 철학을 벗어나지 못한다. 솔립시스무스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이 아펠과 하버마스의 그 칸트 비판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기의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항상 무엇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무엇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식은 절대로 유아론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현대 철학이 임마누엘 칸트의 자기의식을 갖다가 언어를 통해서 상호 주체적 관계를 맺고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상호 주관적인 자아로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상호 주관성 역시 일종의 주관성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의 자기의식은 언어적인 어떤 사용을 통해서 상호 주관적인 차원을 갖다가 결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식은 칸트에 따르면 표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표상들을 갖다 종합하고 통일하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식은 대상 연관을 가지고 그 대상을 갖다가 하나의 종합적인 그 인식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대상을 갖다가 알아듣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절대로 유아론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식의 종합적 통일은 이생케, 즉 아이생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무엇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무엇을 갖다가 통일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의식을 갖다가 표상들과 관계를 맺고 표상들을 갖다 종합하고 통일하는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솔립시스무스, 즉 유아론은 비판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내가 사고한다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모든 나의 표상들을 갖다가 수반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칸트에게 있어서 자기의식은 표상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시킴으로 인해서 표상들을 갖다가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휘테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범주의 근원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이희의 활동성으로부터 이렇게 그 연역을 해내요. 근데 칸트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식이 종합을 하는 하나의 활동성이라고 한다면 범주라고 하는 것은 종합을 할 수 있는 형식적 그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식이 하나의 연주에 비유된다면 범주라고 하는 것은 악보에 비유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악보를 통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식은 범주를 전제로 해서 범주를 통해 가지고 주어진 표상들을 갖다가 통일하고 종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의 객체를 형성시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객체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그 객체는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의 결과로서만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표상들은 주어지지만 그 주어진 표상들을 갖다 종합하고 통일시키는 그런 활동성이 없으면 객체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식에 종합하고 통일하는 그 활동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객체의 성립에는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들과 관계 맺고 표상들을 통일시키는 활동성이지 결코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식을 갖다가 종합하는 활동성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실체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칸트는 패럴로기스무스, 즉 잘못된 오류추리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그 철학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그 구절은 뭐냐면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실체가 아니라 종합하는 활동성이다. 그럼 무엇을 종합하느냐? 표상들을 종합한다라는 거죠. 그럼 표상들은 주어지는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어진 표상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시키는 이런 활동성, 이것을 자기의식이 담당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객체의 성립에는 그 객체를 성립시킨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의식은 표상들을 갖다 종합하고 통일시킴으로 인해서 하나의 객체를 성립시키고 그 객체를 통해서 이제 세계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철학 안에서 객체의 성립에는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이 필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들은 표상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함으로 인해서 객체를 갖다가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칸트에게 있어서 자기의식은 인식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활동성이다. 자기의식의 이런 활동성을 갖다가 실체로 우리가 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듯이 칸트에게 있어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표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표상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활동성과 기능을 떠나서 자기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그리고 자기의식은 표상들과 관계를 맺고 그거를 갖다 통일된 객체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유아론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상들의 성립에는 그 대상들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이 필연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체 객체의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객체를 성립시키는 이것은 바로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Die ursprüngliche Synthetische Einheit des Selbstbewusstseins, 자기의식의 근원적이고 종합하는 통일, 요거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근원적이다라는 말은 객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표상은 주어지지만 객체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표상들을 갖다가 하나의 통일된 그 것으로 성립시키는 것. 이게 바로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의 활동성의 결과로서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객체의 성립에는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의식은 객체를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동시에 그 자기의식은 객체를 갖다 성립시키는 활동성으로서만 자기의 타당성을 입증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고한다. 그러므로 사고하는 주체가 있다. 이것이 중요했는데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는 내가 항상 무엇을 사고한다. 즉 나는 표상들을 갖다가 관계 맺으면서 표상들을 갖다가 통일된 객체로 인식시키는 그 활동성을 통해서만 자기의식이 이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확실성이 문제였지만 칸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식은 객체를 성립시키는 하나의 그 종합하는 활동성,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바로 이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자기의식은 스스로를 갖다가 입증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객체, 모든 대상의 성립에는 그 객체나 대상을 성립시키는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이 필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은 객체 성립의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그 타당성을 입증한다. 이것이 이제 칸트 자기의식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철학, 특히 이제 후설의 현상학은 의식의 본질의 지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향성이 뭡니까? 항상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후설의 어떤 사고방식은 이미 칸트의 젤브스베이브사인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칸트의 자기의식을 갖다가 하나의 유아론이다. 그래서 상호 주관적인 자아로 대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펠과 하버마스의 그 주장은 근본적으로 칸트의 진리를 갖다가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펠이나 하버마스 입장에서 칸트를 비판하는 거 이거를 갖다 이제 반론으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튼 칸트의 자기의식은 유아론 비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아펠과 하버마스의 칸트 비판이 적합하지 않고 동시에 칸트의 자기의식이 유아론에 빠졌기 때문에 상호주관적인 자로 이걸 갖다가 대체해야 된다라는 상호주관성을 통한 칸트의 자기의식의 어떤 유아론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를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